굽히면 돼요. 얘들아. 이렇게. 아직 자기장 보내라. 자기장 하기 전에 그 앞에 거 아직 더 끝난 거 잠깐만 하고 할까 얘들아. 앞에 거. 얘들아 그때 우리 어디 피냐면 94 쪽, 94 쪽, 94 쪽. 요거. 얘들아 여기서 지금 지금 다 숙제 안 해왔죠? 안 했죠 이거. 선생님. 자 얘들아 요거만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병렬이랑 직렬은 항상 그림을 우리가 계산할 때 첫 번째 뭐부터 써라 쌤이? 첫 번째 무조건 이거 쓰고 시작해야 돼. 저항의 논리로부터 시작해야 돼. 아까 이거 있지? 기란 비례, 방밀 비례. 이거 쓰고 시작해야 돼. 두 번째 병렬 연결은 동시에 전압을 쓴다. 예를 들어 볼게. 얘가 10V다. 그럼 다 10V 쓴다 보면 돼요. 알겠지? 근데 얘도 10V다. 그럼 둘 다 10V 써? 아니야. 각자 나눠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10V 각자 몇 V 쓰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구하면 되지. 자 빨리 그렇게 들어. 다시. 전압은 전류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비례하죠. 이 오랜만이죠. 빠르게 생각해볼게. 전압이 크면 전류가 많이 흘러 조금 흘러? 많이 흐르지. 그래서 비례죠. 전압은 전류 흐르게 하는 능력이니까. 그치? 근데 전압이 크다는 뜻은, 전압이 많이 세다는 뜻은 저항값이 어떤데? 저항값 얘들아 크다는 뜻이야. 얘들아 저항이 크면은 전압을 많이 먹어 조금 먹어? 전압이 많이 쓰이지. 전기세 많이 먹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저항이랑 전압이 비례한 게야. 이것만 좀 특이하니까 선생님 기억하라 했죠? 맞죠? 자 얘들아 이걸 구하려고 해. 그러면 얘들아 저항은 어차피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와있지? 전류 얘들아 알아 몰라? 모르죠? 저항 구해야지. 자, 전류 구해야지. 전류 어떻게 생각한다? 전류.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전류 한번 구해볼게. 전류는 전압이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반비례하죠. 답 나왔네. 얘들아, 전압은 어차피 10V. 그리고 실제로 저항은 직렬연결은 전류가 한 번 다른 데로 안 새지. 맞지? 그러면 이거 저항 구할 때 직렬이니까 비례하잖아. 맞죠? 그러면 합쳐 생겨야 돼. 아니면 이걸 뭐 빼야 돼? 합쳐 생겨야지. 하나로 봐야 돼. 하나라고. 그래서 5옴. 그러면은 2A지. 그치? 그럼 여기 답 나오죠. 그럼 얘는 전부 다 몇 암페어 흘러? 2A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전압 없는 게 4V. 얘도 4V. 아까 도윤이가 말한 이 문제일 거야. 저항이 똑같을 때는 둘 다 잠깐만 10V 넘는데? 쌤 잘못 적은 얘들아. 4 미안해. 4조 2 맞지 얘들아? 2.5죠 2.5. 맞지 얘들아? 그럼 여기는 몇 볼트 먹어? 5V 10V 맞지 얘들아? 이렇게 먹는 거래. 알았죠? 그래서 어렵지 않아 얘들아. 어렵지 않고 그냥 너네가 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 구하고 싶은 거를 써. 근데 저항은 아는데 전류를 몰라? 구해. 근데 전류 구할 때 직렬은 무조건 저항을 더해줘야 되고 병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병렬? 합성 저항 방법 기억나 얘들아? 합성 저항 방법. 얘들아 이 원리였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전류가 I라 했을 때 I가 나눠지지. 그 다음에 다시 합쳐야 넘쳐. 합쳐지지 맞지? 그럼 얘들아 이 전류 구할 때 이 전체의 전류를 다 합친 거지. 1, 2, 3 다 합친 거지. 맞아? 다 합치는 거지.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다 전압이 똑같이 쓰야 다르게 쓰여? 같게 쓰이지. 그거 봐. 너 생각해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그쵸? 근데 얘들 다 전압 같은 것 같아. 왜요? 같지? 그래서 합성 저항 구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 기억나더라? 이 원리 쓰는 거죠. 이 원리. 전체 저항을 구할 때는 역수를 그냥 넣어주면 돼. 이렇게 1, 2, 3, 4 점점점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역수 취해서 더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돌려주면 저항 구해지 안 구해져? 구해지. 자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는데 이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쉽게 구하는 거 뭐였어? 그냥 뭐 하면 되더라? 그냥 대입하면 되지. 예를 들어 볼게. 5옴, 4옴, 2옴, 1옴 이렇게 했다게 이때 전압이 10V지. 그럼 봐봐. 여기 1옴이야. 그럼 너네들 전류가 얼마나 흘러? 10. 상상해봐더라. 전류는 전압이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반비례하지. 몇 암페어 흘러? 자 나머지 그거 필요 없어 얘들아. 없어. 저항이 2배 커지면 전류 몇 배 작아져? 2배. 오케이. 얘 원래보다 4배 커졌지? 그 몇 배 전류가 줄어? 4배. 2.5A. 얘들아 이렇게 비율로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다 뭐 하면 돼 그냥 4분의 10, 2분의 5, 1분의 10 하면 되지 맞지? 그냥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전체 전류 나왔나? 나오지. 전체 전류 나오면은 저항 걸 수 있어 없어? 전체 저항 걸 수 있어요. 왜? 전체 저항은 전체 전류에다 전체 전압 곱해준다. 아니, 전체 전압이랑 비례하고 전체 전류랑 반비례하지. 이걸 각자 전류 구한 다음에 다 합쳐준 다음에 전압 넣으면 돼요. 알았지? 근데 얘들아 푸는 법이 되게 많지? 근데 어렵지 않아. 무조건 원리는 이거야. 이렇게 커지면은 저항 작아지고 길에 길어지면 저항 커진다. 알았지? 그리고 너희들 저항이 실제로 달면 갈수록 작아져? 전체 저항? 작아진다 적어줘야 돼. 알았지? 한번 얘들아 구해볼까? 한번 해볼까? 이걸로 써볼게. 이거 얘 1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다 합쳐볼게. 그럼 얘 다 통분해볼게. 4분의 2 4분의 3 4분의 7이지. 4분의 7이 R분의 1이지. 맞지? 그러면 R은 몇이야? 7분의 4 옴이죠. 봐봐. 저항을 달면 갈수록 전체 저항이 다 작아서 1보다 작아. 맞지? 그래서 이 논리를 따라요. 저 논리. 알았지? 얘들아 숙제는 해와야 돼 이제 이거. 알았지? 아마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알겠죠? 너희들 그 2번 아래 거 보고 이제 갈게. 2번 저항의 직렬 연결. 얘들아 직렬이라는 게 고들직자의 벌리열자지. 곱게 벌려놓는다. 일자로 열렸지. 너희들 쌤 이름 해줬나? 그 아래 거 장신용 전구. 다른 말로 는 크리스마스 트리 알지? 크리스마스 트리에 거기 딱 자르면 다 어떻게 돼? 전류가 다 끊기죠. 왜 끊기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체 전류가 똑같았어, 똑같았어. 똑같다 했지. 근데 봐봐. 병렬은 전류가 다 달라 안 달라? 다르지. 너희 저항값에 따라서 전류가 다르게 들리지, 맞지? 그치? 근데 이거 합치면 같다면 또 합치면 다 똑같죠. 맞죠? 그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장식용 전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직렬 연결로 해요. 왜? 한꺼번에 커졌다가 한꺼번에 껐다 하려고. 그리고 위에 거 퓨즈에다 생각해 말했나? 퓨즈? 이거 그때 안 하다 얘들아. 이거 여기서 그때 안 했지. 맞지? 얘들아 퓨즈도 볼게. 여기서 혹시 영어로 퓨즈 혹시 뭔 뜻이 알아? 퓨즈. 너희들 이거 뭔지 알아? 수미가 알려줬지 이제 맞지? 알려주나? 텐트 알려주나? 이거 알아야 돼요. 뭐야? 퓨즈에 대한 원이 어디서 넣으면 뭐지? 퓨전 됐어. 퓨전이 뭐야? 퓨전 요리사. 퓨전 요리라고 한다. 퓨전 융합 합치다. 그러니까 이 퓨즈가 뭔가 이런 뜻이야. 어떤 퓨전 요리 보면은 어떤 뭐 중국 음식이랑 뭐 미국 음식을 합쳐서 막 나오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이게 영어로 융합하다 뭐 이런 말 있어요. 융합하다, 합쳤다. 그러니까 융합이 융자가 뭔 뜻이잖아. 너희들 융 먼저 많이 들었어. 과학에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뭐라 불러? 융해 경우나 융해라. 그치? 이 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얘가 뭔가 융합, fuse, 뭔가 합쳤다 뭐 이런 말이야. 너희들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confuse 뭐 뜻이야? 뭔가 약간 혼란스럽게 뭔가 야기하다 뭐 이런 뜻이단 말이야. 한마디로 뭔가 이 전선 자 직선 그러니까 직렬 연결이 돼 있는데 얘가 융해가 돼. 뭐가 퓨전이 돼. 퓨즈가 돼. 그러면은 confusion 말 그대로 혼란스럽게 야기하다. com이라는 게 얘들아 그 영어로 함께라는 뜻이거든. 함께. 함께. 그래서 함께 뭔가를 녹여버렸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퓨즈 자체는 이쪽에 녹였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직렬 연결을 한쪽으로 녹이면은 여기에 전선이 끊겨 안 끊겨? 끊기지. 그렇게 만든 장치야. 자, 퓨즈 얘들아 어디서 또 나왔냐면 너 2학년 1학기 때 여기서 나왔어. 근데 고체고체 혼합물 기억나? 기억나더라? 또 고체고체 혼합 보면 봐봐 중요한 거다. 어떤 물질은 뭐 어떤 뭐 금속 물질. 그래 오랜만이죠. 한번 볼게. 나트륨 11번이고 마그는 12번이야. 얘들아 얘 바깥쪽 전자가 몇 개 있어서 양면이 플러스 몇 시대기죠? 블록에다 11번 빨리 불러. 한 개지. 그러면 얘는 전자가 멀리 한 개가 있어? 가깝게 있어? 한 개 있어? 멀리 있죠. 얘도 몇 개 있어? 바깥쪽에 한 개? 오케이. 둘 다 멀리 있는 금속이야? 그럼 얘는 봐봐. 자 얘들아 이거 지금 혼합물이야. 혼합물. 아래 섞여 있어. 섞인 상태로 쌤이 자 금속을 묻혀놨어. 했었던 거 얘들아. 얘는 전자를 하나가 떨어지고
얘는 전자가 두 개가 떨어져. 얘는 하나가 떨어지고 두 개가 떨어지고 하나 떨어지고 두 개 떨어져. 그러면서 얘는 두 개를 떨어뜨리는데 얘는 하나를 떨어뜨리지. 그러면서 오히려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두 개가 나오니까 오히려 나트륨 입장에서 하나가 어떻게 된 거야? 들어온 거지. 원래 나트륨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약하게 붙어 있으니까 쉽게 떨어지지. 근데 오히려 하나 얻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뭐라 했어 얘들아? 고체 혼합물은 오히려 서로 밀치다 보니까 녹는 점이 낮아진다 배웠어? 높아진다 배웠어? 서로 밀치니까 잘 녹아는 거야. 배웠어 얘들 앞에서. 너는 막 혼합물이 너희 뭐 고체액체 혼합물일 때는 뭐 끓는 점 달라지고 배웠단 말이야. 생각해봐. 고체 혼합물 쌤이 제일 많이 쓴다 했잖아. 녹는 점이 낮아져요. 봐봐. 얘는 오히려 전자를 두 개를 뜯겨 나가는데 얘는 하나 뜯겨 가. 얘는 이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 얻게 된 거야. 금속인데 금속에다 전자 얻어? 말이 돼? 약하게 들리는데 어떻게 잡 당겨? 맞지? 그래서 오히려 서로를 밀쳐요. 자 얘들아 기억 안 나면 너 다시 기억해야 돼. 어제 시험 나오니까 고체 혼합물은 섞었을 때 쉽게 녹아버려. 자 얘들아 퓨즈 고체 혼합물 맞을까 맞을까? 읽어봐. 고체는 퓨즈는 얘들아 어떨 때 단대? 화재 과도하게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너희 과하게 흘렀을 때 어때? 마찰이 심해? 심하죠? 마찰 때문에 뭐가 나 얘들아? 열이 나죠 맞죠? 열이 나면 불날 수 있지 맞지? 그럼 봐봐 얘가 고체 혼합물을 퓨즈 여기 중간에 퓨즈를 달아놨어. 그러면은 과하게 전류가 흘렀을 때 얘들은 순물질이니까 전류가 흘러 안 녹아? 근데 얘는 퓨즈 얘들아 무슨 혼합물이야? 고체 혼합물이지. 그럼 얘들 쉽게 녹아 안 녹아? 녹지? 그러면서 직렬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야. 얘들아 우리 이거 앞에 거 배웠던 거 이용하고 있지? 그치? 이거 얘들아 너희들 이거 다시 앞에 거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쌤이 처음에 첫 시간 때 원소, 원자, 분자, 이온 왜 하는지 알겠지? 계속 쌤 계속 과학에서는 힘과 그 전기력 그러니까 과학에서 얘들아 힘이 좀 많이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뭐 중력도 있고 뭐 마찰력도 있고 부력도 있고 전기력 새로 가졌잖아 전기력 그치? 또는 이번에 배울 건데 자기력도 배울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요. 과학이라는 학문이 원래 그래. 예를 들어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물어봐. 이거 나중에 너희들 쌤이 알려주려는데 혹시 얘들아 우리 우주에는 왜 힘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쌤도 알려줬나? 왜 중력이란 존재가 공간을 휘고 만들어서 떨어뜨려 만들고 왜 원자는 서로 다른 전하가 있어서 달라붙어야만 돼? 왜 우리는 암컷과 수컷이 두 개가 있어야 될까? 항상 보면 두 가지 있지 맞지 얘들아? 쌤 그때 말했지만 힘이 존재하면 어떤 물질이 뭐하게 되나? 달라붙게 되기도 하고 같은 힘을 같은 종류를 띄면은 밀치기도 하지. 자 다른 종류가 있으면은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물질이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 너희 예전에 뭘 배웠냐면 음골 방출, 승활 방출, 용해 뭐였지? 액화열 방출. 내 기억나? 움직임이 둔해지면 열이 나오잖아. 얘들아 우리 우주에서는요 에너지가 낮으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봐봐 중력 질량 문제가 우주 공간에 휘가 들어. 그럼 이쪽으로 떨어지지. 그럼 물질이 원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공간이 휘기 때문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얘가 잡혀 여기 행성에 잡히지. 그럼 얘는 원래보다 에너지가 이 숨겨질 때 에너지가 떨어진 거야. 예를 들어볼까? 우리 얘들 다 같이 블랙홀 들었다 생각해. 블랙홀 들어서 블랙홀에 공간이 엄청 파져 있어. 그럼 우리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돼? 이 높이만큼 우리는 지금 지구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블랙홀 떨어지면 어떻게 돼? 꽝 좀 한쪽 모이지. 그러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서 얘들아 왜 전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자석도 있어야 되고 뭐 중력도 있어야 되고 공간이 왜 휘어야 되고 다 사방으로 에너지가 잘 나가기 위함이야. 열은 에너지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일을 시키는 능력이지. 너희들 그때 배웠잖아. 중학교 1학년 때 열의 이동 법칙에서 복사 기능이다. 복사. 얘들아 왜 얘들은 이렇게 열이 사방으로 나가? 열은 에너지인데 에너지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을 하는 존재들이거든. 그래서 우리 우주는 열이 사방으로 나가려는 방향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우주는 열이 사방으로 다 나가면 온도가 언젠가는 다 식으면 그걸 이제 우리 우주는 죽었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거? 근데 그 별도 있잖아. 별도 왜 만들어져?
휘어진 공간을 떨어지면서 충돌해가지고 온도 높아져서 별 된 거야. 근데 봐봐, 별도 얘들아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질량이 깨트려가지고 열을 다 내뿜었어. 그럼 더 이상 이 별이 죽는 거야. 근데 더 이상 이제 우리 우주에서 물질이 다 퍼졌어. 퍼지면 별도 안 만들어지겠지. 떨어져야 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우주가 이제 열이 사방을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쌤이 갑자기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지금 너네가 지금 전기에 대한 걸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상으로 더 사방으로 방출을 잘하기 위함이야. 우리가 피부가 붙어 있잖아. 그제? 피부가 떨어지는 것보다 붙어 있는 게 어때? 질량이 모이지. 질량이 모이면은 실제로 사방으로 복사 에너지가 잘 나가요. 잡혀 있어야만 각자 입자들이 분해질 거 아니야. 움직임이. 배웠잖아. 응고열 방출, 액화열 방출. 그치? 움직임이 둔해지면 숨겨졌던 에너지가 나가요. 자, 얘들아, 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다음 시간부터 얘기해 줄게. 얘기. 자, 병렬 해볼게. 병렬. 병렬 보면 얘들 멀티탭. 멀티가 뭐야? 멀티. 여러 개. 탭. 너희들 탭이라 만들었어. 탭시다. 한마디로 뭔가 이렇게 그 멀티 보면은 그 딱딱한 거, 그 이렇게 멀티탭보다 그 버튼마다 키게 하는 거 있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멀티탭을 부르는데 멀티탭은 한마디로 병렬로 돼 있어야만 돼요. 만약에 직렬로 돼 있으면 이거 하나 끄면 다 꺼져 안 꺼져? 다 꺼지지. 그래서 무조건 멀티탭은 각자 스위치가 달려 있어. 얘들아, 병렬은 사실 단점이 거의 없긴 한데 단점은 딱 하나야. 뭐지? 실제로 너무나도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값이 커지지. 화재 말고는 사실 단점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까? 여기 지금 불 다 병렬이지. 왜? 쌤이 저거 불 끄면 여기 꺼져? 안 꺼지겠지. 안 꺼지지 맞지? 안 꺼지지 맞죠? 왜 다 병렬이야만데 내가 원하는 강의실을 켰다 껐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은 효율적이지. 쌤이 하나만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근데 그 가로등, 자 시험 나올 수 있어. 근데 가로등 보면은 병렬돼 있을까 직렬돼 있을까? 병렬. 만약에 직렬돼 있으면 하나 꺼지면 다 꺼지지. 근데 밤에 사고 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실제로 병렬은 사실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가로등, 건물의 전기 배선. 아까 말했지. 건물의 전기 배선. 배선이 뭐냐면 밀치는 줄. 그러니까. 근데 타입고 얘들아 96쪽 보세요. 96쪽. 얘들아 이제 쌤이 회로도 계산하는 거 더 이상 안 할 건데 이거 집에서 풀어올 수 있겠지? 아마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울 거야.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 하다가 얘들아 막히면 쌤한테 물어보면 돼. 알겠지? 쌤 문제 풀 때 뭐부터 풀라 했어? 무조건 이거 적고 직렬인지 병렬인지 판단하세요. 병렬은 전압을 다 같이 쓰고 직렬은 전압을 각자 쓰인다. 그리고 직렬은 전류가 한 곳으로만 흘리니까 전류가 다 같다. 병렬은 전류가 다 달라. 다르죠. 정황만 다르지. 근데 이거 합치면 모이지. 알았죠? 그런 것도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어딜 가든 전류가 똑같으면 저항을 달면 달수록 저항값이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디든지 전류가 똑같아? 근데 저항을 달면 달수록 전체의 저항이 커져 안 커져? 길이가 길어지면 전체가 커져 안 커져? 커지지. 전체의 저항이 커지면 얘들아 전류값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봐봐. 저항을 달아주면은 전체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값이 떨어지는 건 맞아. 근데 전류값이 떨어진 값이 다 똑같은 뜻이야. 이해됐지 얘들아? 이해됐죠?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갈게. 병렬은 선생님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합성정을 풀던 아니 각자 전류를 구한 다음에 다 합친 다음에 나중에 전체 저항을 구하다. 알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전체 저항 구하는 방법이. 알았지? 얘들아? 오케이. 96쪽 볼게요. 96쪽. 자,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소비 전력 볼게요. 자, 전기 에너지. 아까 쌤이 말했지만 전하를 띠는 애가 움직이면 그게 전기 에너지 맞지? 그러니까 전하를 띠는 애가 움직여가지고 얘가 자, 근데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전하를 띠는 애가 움직이면 전기력이 미치는 장소가 변하면 돼. 변하지. 얘도 봐봐. 양이 있어. 의미로 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 얘가 땡겨야 되는 얘기죠. 땡기지 맞지? 만약에 양이야 얘가 가까 가면 밀치지. 그래서 실제로 양이든 음이든 얘 주변에는 실제로 전기를 띠고 있는 장소가 형성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지. 양은 뭐해? 밀치고
같은 건 밀치고 다른 건 잡아당기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이것도 말했어요. 근데 전하를 띄는 애들 움직이면 그 전기력이 미치는 양소 변하지. 그걸 이어 붙인 게 쌤 뭐라 불렀어? 자기력. 기억나요? 자기력. 자, 자석은 특별한 힘이 아니야. 자석은 그냥 전하를 띄는 애가 움직였을 때 전기력을 미치는 양소가 변하지. 변하지? 그러면 마치 새로운 힘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 그 자석에 철 잘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 달라붙지. 왜 달라붙지? 똑같은 거야. 왜? 철도 얘들아 근데 바깥쪽 전자가 금속이 멀리 있어서 쉽게 움직였단 말이야? 가까이 되면 어떻게 돼? 가까이 되면 이 자석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왜? 실제로 자석도 안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데 똑같이 얘를 갖다 대면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지. 얘가 지금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만들었으니까 얘도 가까이 되면 얘도 전자 쉽게 움직이지.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붙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생각 바꿔야 되더라. 전기력과 자기력은 똑같은 말인데 전기력을 미치는 장소를 이어붙인 게 사람들이 찾기 쉽게 만들도록 바로 만든 게 자기력. 그 자기를 미치는 장소가 자기장이야. 그리고 자기장 찾는 방법 쉬워. 그때 기억나더라? 틀린 방향, 엄지를 전류 방향 잡고 내 손가락 방향을 감싸 지으면 내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야. 알겠지? 어렵지 않죠? 원래 이게 틀린 말이니까 현대에서는 이게 바꾸려 했지 이렇게. 그치? 근데 이거 모양 이상해?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과학자들이 틀린 거를 인지하되 손 모양으로 찾기 쉬운 모양으로 그냥 안 바꾸고 틀린 방향으로 그냥 쓰기로 된 거야. 그때 기억나지 얘들아? 기억나죠? 그래서 너희들 전기력 할 때 자기력도 같이 기억해줘. 알겠지? 뒤에서 배울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전기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 전하를 띄는 애가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자기력, 자생력 말이야. 그 자기력을 다시 미치는 힘이 바로 전기에너지 사실은. 한마디로 그냥 전류가 흐른다? 그게 전기에너지다. 알았지 얘들아? 너희들 우측 상단 봐봐 얘들아. 플러스 강의 1번 보세요. 자, 전기에너지는 얘들아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돼 있는데 얘들아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안 어려워 얘들아. 너희들 이 줄은 얘들아 어떻게 하면 줄 과학자 이름 중에서 줄이라는 과학자가 있어. 근데 그 과학자가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얘가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잠깐만 얘들아.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봐봐. 줄이라는 과학자가 에너지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되게 잘해놨는데 만약에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는가? 일을 취할 수가 있지. 행위를 취할 수가 있지.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잘 들어봐. 줄은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을 했다 보니까 에너지의 단위를 과학자 이름 J를 써서 줄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냐 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에너지가 있으면 아까 뭘 할 수 있다 배웠지? 일을 할 수 있다 배웠지. 그치? 근데 일은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뭐라 그러죠? 일을 하다? 워크. 말 들었지? 워크. 그치? 자 일은 W로 기호로 쓰고 얘들아 이 워크는요 봐봐 쌤이 얘들아 일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근육에. 그치? 그래 에너지 통해서 일을 해. 자 일을 했다는 것은 어느 물체에 내가 뭘 가했다는 뜻이야? 힘이지 맞지? 힘. 자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는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보가 힘을 낼 수 있어야 돼. 자 근데 봐봐 쌤이 힘을 가하는데 어떤 물체한테 에너지 전달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물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논리야. 왜냐면 너희들 에너지도 사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야. 원래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면 놀랍게도 그 태양이 막 에너지를 붓잖아. 빛 에너지랑 열 에너지. 태양도 원래 에너지가 어디서 온 거라 했으니 질량을 붕괴시켜서 왔어요. 태양도 원래 지구처럼 작았어? 작았다 했으니. 근데 쌤 뭐라 했어? 태양 쪽에 공간이 많이 쉬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공간이 떨어지면서 컸다 했지. 변이 됐지. 그러면서 열과 압력을 해가지고 질량이 막 깨지면서 열로 바뀌고 있는 거야. 빛과. 자 결론적으로 에너지도 질량에서 왔다 보니까 에너지도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떤 곳에 에너지, 이 근육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에너지가 이제 전한다는 뜻이야.
바뀌었다는 뜻이야. 자, 그럼 쌤이 얘한테 에너지가 전달되려면 얘가 움직임을 취해야만 돼요. 얘가 만약에 움직임을 안 취한다, 에너지 전달이 아닌 거야. 쌤 볼게요. 쌤이 이 벽을 짚고 힘을 가고 있어. 쌤 얘한테 과연 이 벽에 에너지가 전달될 걸까? 얘 움직여? 안 움직이지. 얘한테 에너지 전달됐어. 그럼 내가 힘을 가니 에너지 어디로 나가고 있냐? 쌤 발에 대한 마찰력으로 해서 열로 나가고 있는 거야. 쌤은 지금 이 벽한테 일을 해준 게 아니야. 얘가 이동을 해줘야만 전달된 거지. 자, 그래서 얘들아, 이는요 이동 거리라는 논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이동 거리는요 영어로 S로 써요. S는 약자야. 디스턴스 약자야. 세 번째 거 써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요 힘이랑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생각해봐. 힘이 세면 셀수록 일을 많이 하는 거 적은 거야? 많이 하는 거지. 자, 이 말들아, 이동 거리를 많이 할수록 그만큼 내가 에너지 전달 시간이 기울겠지. 에너지 전달 많이 했겠지.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부르는데, 일단 쌤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얘들 이거 중요해요. 봐, 잘 들어봐.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곳에 일을 이제 해주려고 하면 힘을 가해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얘들아 우측 상단 얘들 다시 볼게요. 1줄은요 1볼트의 전압을 걸어서 1암페어의 전류를 1초 동안 흘렀을 그 에너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요게 에너지란 거는 한마디로 일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즉 얘 이 말로 치자면 뭐 전압이랑 곱하기 생각해. 전류랑 시간이랑 다 곱하면은 에너지가 된다. 즉 얘랑 요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지. 맞죠? 그래서 좀 어렵죠? 자, 잘 들어봐야 돼. 잘 들어봐. 봐봐. 나 이렇게 생각해봐. 자, 쉬운 말이야. 전압의 들 뭐야? 힘이지. 힘이지, 맞지? 힘이지. 근데 전류는 뭐야? 전류는 시간당 얼마나 전자가 흐르는지. 봐봐. 그럼 자, 봐봐. 힘이야. 힘이야? 근데 전류는 시간당 전하를 띈 애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죠? 시간을 곱해주면은 이 전하를 띈 애가 얼마나 양이 갔는지 알 수 없어. 자, 봐, 얘들아. 자, 전류의 정의가 뭐냐면, 전류는요, 그러니까 아까 쌤 말했지만, 오염칙으로 인하면 전압이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반비례하잖아. 근데 얘들아, 전류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하를 띈 애가 같냐, 그게 전하의 흐름 아니야? 그래서 전류를 잴 때는요 시간이라는 값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하의 양을 보통 전하량을 얘들아 영어로는 이 Q로 써요. Q quantity of electric charge라 해가지고 전하량을 Q로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전하량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류값이 커.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지. 자, 얘들아, 요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데, 자, 봐봐. 전류란 거는 시간당 전하량이야. 근데 시간을 곱했어. 그러면은 얼마만큼 흐르는지 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자, 어렵잖아. 자, 왜 전기 에너지 구할 때 전압과 전류와 시간 곱하면, 전류는요 시간당 얼마만큼 전하를 흘렀는지 말하는데, 시간을 곱하면은 양이 나와. 그 양을 뭐 한다? 눌러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쓴 말은 그러면 무섭하나더라. 그래서 실제로 전압은 힘이라고 보면 되고, 전류와 시간을 합치면 이동 거리라고 보면 돼요. 안 어렵지더라? 어렵죠, 맞죠? 자, 생각해보면 돼. 그냥 전류는 시간당 얼마만큼 가는 거리인데, 얘가 시간 곱하면은 총 이동거리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전류와 이 시간 곱하면은 얼마만큼 이동한지 나오고, 그리고 전압은 힘에 해당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 곱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전기 에너지를 가했는지 알 수가 있어. 전기 에너지는 뭐라 쌤이? 전하들이랑 얼마나 갔는지, 힘을 얼마나 가서 힘을 가했는지. 힘 있지? 양 있지. 이게 합쳐서 합쳐서 양이야. 이게 합쳐서 양. 맞지?
그래서 실제로 우측 상단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은 전기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봐봐. 만약에 얘들아 봐봐. 전압 곱하기 전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죠. 봐봐. 전압 곱하기 전류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 했을 때는 우항 좌항에다 시간 곱하면은 봐봐. 에너지잖아. 시간당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니까 좌항 우항에다 시간 곱했단 말이야, 쌤이? 근데 이거는 뭔 말이야? 전압 곱하기 전류는 무슨 의미냐면 힘을 가했어. 힘을 가했는데 얘가 얘 의미가 뭐였어? 시간당 얼마나 움직이는 정도지. 정확하게 뜻이 원래는 전화의 흐름인데 얘가 정확히 해석하면 시간당 흐름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래 시간값이 포함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이거를 또 과학에서는 뭐라 부르면 너희들 그 아래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 조금 어렵나더라. 소비 전력은 뭐냐면 사라질 소자에 쓸 비자에 전기 전자에 힘력자야.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썼니? 그걸 말하는 게 바로 얘들아 다시 2번 아래 볼게요. 소비 전력이라 불러요. 얘들아 지금 좀 헷갈리지? 쌤이 정리 좀 해볼게. 정리했을 때 자 우리가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일은 힘을 가지고 이동을 해줘야 돼. 근데 내가 전기 에너지 구하려고 할 때 전압은 힘에 해당돼. 전류는 시간당 에너지여서 시간당 전하양이어서 시간을 곱해야만 총 얼마만큼 이동하잖아. 그래서 이걸 이 세 개 다 합치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좌항 우항에다가 시간을 나눠주면은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쓴, 즉 소비 전력이란 말이 바뀌어요. 그래서 소비제도 뭐를 적혀있어?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 적혀있지. 그치? 그래서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는 바로 요걸 의미하는데 요거를 소비 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소비 쓰잖아. 시간당 에너지 쓰잖아. 그치? 그리고 소비 전력 영어로 이렇게 써요. 기호로 P라고 써요. 왜? Power 약자야. P. 자 정리할게요. 정리할게요. 자 소비 전력은 얘들아 P로 쓰고 소비 전력을 계산할 때는 전류에다가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면 얘가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 썼는지가 나와요. 왜? 이 자체 뜻이 뭐지야? 시간당 전하를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얘는 힘에 가는 거지. 그래서 얘 때문에 이 T가 시간이 아래로 생겨버린 거지. 뭐 그런 논리예요. 좀 이따 복잡하지 맞지 얘들아? 원리가. 그래서 이 파트에 제일 어렵다고 보는데요. 자 그래서 소비적을 정의보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의 에너지 적혀있죠. 단위는 얘들아 와트를 쓴대요. 봐봐 이런 논리야. 예를 들어 얘를 단위 숫자면 에너지 단위는 줄이었고 시간 단위는 얘들아 보통은 초를 많이 써요. 초. 그래서 분수를 한 줄 쓰면 이렇게 쓰죠. seconds. 그래서 실제로 1줄 per second가 줄여서 와트라고 불러요. 너희도 혹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차 들어봤어? 그 제임스 와트의 과학자의 이 뭐랄까 업적을 길어가지고 제임스 와트의 와트에 W 써요. 과학자 와트. 그래서 W 써요. 자, 얘들아 이 원리 요거 이해하고 써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1와트라고 부르고 1와트는 말했지만 너는 초당 얼마나 에너지를 쓰니? 1줄. 만약에 얘가 4와트였다. 그 뭐야? 초당 4줄 쓴다. 뭐 이런 말이야.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자, 너희들 그 2번 아래 거 볼게요. 전기구가 1초 동안 사용한 에너지. 너희들 220V 50W로 표현될 때. 그러니까 너희들 그 전기제품에 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는데 220V라 적혀있고 50W라 적혀있는 선풍기 있다 할게. 알지? 그럼 봐. 얘는 지금 뭐라 부르면은 이거를 정격 전압이라 불러요. 정격 전압이 뭐냐면 정격. 그러니까 얘가 220V를 꽂아줘야만 작동하는 기계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전압이 다시 정의가 뭐였어? 전류를 흐르는 능력이지. 그러니까 얘는 110V 꽂으면 작동해 안 작동해? 안 작동해. 무조건 220V를 꽂으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실제로
적어줘요. 그리고 뒤에는 뭔 뜻이야? 이거 뭔 뜻이 있어? 와트 줄임말로. 너는 초당 몇 줄을 쓰니? 몇 줄 쓰는 거야 얘들아? 50줄. 안 어렵지 얘들아? 50줄 안 어렵죠? 자, 해석해볼게 얘들아. 그럼 얘는 과연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 자, 어렵지 얘들아? 봐봐 잘 들어봐. 너희들 아까 소비 전력이 필요한다 했지? 맞지? 소비도 정의가 뭐였어? 시간당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소비가 뭐야 얘들아? 내가 시간을 붙였을 때 얼마나 썼냐잖아. 맞지? 자, 근데 봐봐 잘 들어봐. 시간당 에너지를 썼냐라고 알고 싶으면 내가 힘을 가야 돼. 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란 거는 힘이란 논리가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정답을 써줘야 돼. 근데 시간당 에너지니까, 시간당 힘이니까, 시간당 에너지 쓰는 거니까 뒤에다가 분모가, 시간이 있는 거, 전류를 써줘야 돼요. 기억나더라? 그래서 선생님 말했잖아. 너희들 이거를 다 곱하면 전개이 되는데 시간 나중에 기억나잖아. 이렇게 맞죠? 그래서 얘들아 너 어렵죠? 자, 얘가 봐봐 다시 볼게들아. 내가 일을 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맞죠? 근데 내가 어떻게 자, 내가 어떤 곳에 일을 해줬어. 그럼 그 물체에 에너지가 전달돼서 안 됐어? 전달됐죠? 맞죠 얘들아? 그러면 자, 일을 해줘가지고 에너지 전달됐어. 근데 쌤이 에너지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됐어? 실제로 얘가 힘을 가해서 이동한 만큼이니까 힘에 해당되는 거는 전압이었고, 그리고 시간당 흐르는 양은 전류였죠. 근데 얘는 정의가 뭐야? 시간당 흐르는 거니까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흐르는 양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즉 일을 한 값을 구하려면 시간을 곱해줘야지 양이 나와. 근데 거기다가 시간을 나눠주면은 소비한 전력이다. 소비는 뭐야? 내가 자 뭐야? 소비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썼다는 게 아니야. 너는 초당 에너지를 얼마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니? 그거 물어보는 거야. 뭔 차인지 알겠어 얘들아? 얘는요 정말 너는 이 전압이랑 전류를 가해서 이 시간을 가했어. 전기 에너지를 썼어. 너는 실제로 전기를 쓴 거 아니야. 있어? 근데 얘는요 너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니? 그게 소비 전력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에너지 쓰니까 나오는 거죠. 자 얘들아 다시 봐봐. 너희들 아까 이게 220V 적혀있지? 50W 적혀있지? 봐봐 얘들아. 와트 이거 뭐야? 소비 전력이지 맞지? 소비 전력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시간당 에너지 그쵸? 근데 넌 여기 시간당 에너지가 지금 뭐라 적혀있어? 적혀있죠 여기 그치? 근데 이건 똑같은 말이 뭐야? 똑같은 말이 전압을 가해줬을 때 시간당 양이 얼마나 되니? 이따 좀 써줘야지 맞지? 자 그럼 봐봐 얘가 지금 220V 맞아 적혀있지? 그럼 봐봐 얘가 220V야 얘가 지금 50W야 그럼 이거 I가 몇일까? 미지수 하나잖아. 풀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요. 어떻게 풀지 얘들아? 좌항 우항인데 몇 나누면 돼? 220을 나누면 전류가 나오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2분의 5네. 22분의 5 암페어인 거야. 어렵나? 안 어렵죠? 자 얘들아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 원리. 제가 말했지. 이 여기가 조금 논리가 좀 어려워요. 앞에 거가 또 논리가 좀 어려워. 그래서 자 다시 안 되겠지 얘들아? 논리 이해해줘. 논리. 얘들아 이거 풀다가 이거 이해할 때 나한테 물어봐 줘야 돼. 알겠지?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갈게. 그래서 220V 50W를 알려주면은 실제로 소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을 나눠주면은 그러니까 210 그러니까 여기 소비 전력에다가 전압을 나눠주면은 전류값이 나온다. 전류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알겠죠? 자 다 했고 여기 플러스 강에 대해 3번 봐봐. 3번 전력량 봐봐. 전력량 아까 2만이야 2만. 자 너희들 전압이랑 전류로 나타내면 소비 전력은 한마디로 전압 곱하기 전류 시간당 너는 에너지를 얼마나 쓰니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걸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렇게 에너지랑 시간을 알려줬어. 봐봐. 에너지랑 시간을 알려주면 이게 소비절이잖아. 근데 이 값에다가 시간을 곱하였어. 자, 얘보다 지금 3배야. 아, 4배. 4배야? 그럼 얘들아, 에너지는 몇 배로 뛰어? 4배지. 그치? 안 어렵죠? 근데 이거 기억나잖아. 시간을 나누면 단위가 뭘 바꿔? 1로 바뀌지. 기억나지 얘들아? 그래서 4배를 곱하면은 에너지가 4배로 되지. 그래서 이거를 전력량이라 불러요.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그냥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에너지가 나온다. 왜? 소비 전력이라는 건 뭐지야? 시간당 너는 에너지를 얼마나 쓰니? 똑같죠 얘들아?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에너지가 나와. 이게 바로 전력량이야. 왜? 소비 전력을 자 어떤 소비 전력이 예를 들어 자 볼게 시험에서 잠깐 보여줄게. 초당 50주를 써. 자 이때 쌤이 50초를 썼어. 그럼 에너지 몇 쓰는 거야? 전력량 빨리 풀어봐들어. 초당 50줄 50초 썼어. 50초 에너지 뭐 썼어? 2500줄. 전력량은 답이 뭐였냐? 2500줄. 안 어렵지 얘들아?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안 어렵죠? 오케이. 우리 잠깐만요. 이 정도는 다 했고. 근데 소비 전력에 와트 앞에 킬로와트라는 혹시 본 적 있어요? 킬로와트? 자, 소비 전력이라는 게 한마디로 시간당 에너지를 쓴다는 걸 의미하는데 1킬로와트 와트란 말이 있는데 킬로는 얘들아 그래서 말했지만 저희가 10을 3번 곱했다. 1000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좌항이 지금 1000이 있기 때문에 우항도 1000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그래서 한마디로 1000와트를 1000킬로와트라고 줄여서 많이 써. 왜 그럴까? 초당 생각해봤는데 초당 에너지를 말하는데 얘는 킬로를 쓰는 이유가 에너지가 너무 크지. 그러면 그걸 줄여서 보통 킬로를 많이 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킬로의 정의 10의 세제곱 1000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다 했고 근데 다시 얘들아 우리 오른쪽 잠깐 볼게요. 효율이 좋은 전기기준. 자 똑같은 효과를 내는 전기기 중에서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다. 뭐 이런 말이야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 어떤 물체는 뭐 예를 들어 220볼트를 뭐 예를 들어 뭐 30와트래요. 뭐 뜻이야 이게? 30주를 1초당 쓴다. 이런 말이죠. 맞죠? 자 이건 어때? 자 A라는 선풍기, B라는 풍기 220볼트가 있는데 얘는 4와트. 뭔 말이더라? 1초당 4주밖에 안 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사장님 너 뭐 살 거야 얘들아? 이거 사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소비 전력이 작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잖아. 그 쌤이 뭐라 했어? 소비 전력은 실제 에너지 썼다는 게 아니라 너는 같은 시간 동안 도대체 에너지를 얼마나 쓰니? 그래서 소비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너는 소비 썼을 때 너는 도대체 얼마만큼 성능 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소비 전력에 따라서 너희들이 앞에서 배웠던 거 있지? 등급 표시 바뀌어요. 근데 이 등급 표시는 뭐 때문에 영향받을까? 앞에서 배웠던 거 바로 저항이야. 저항. 얘는 저항 큰 거야. 작은 거야. 에너지 많이 먹지? 전자가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서 그래. 알겠지 얘들아? 알겠죠? 미안하다. 좀 어렵지 여기가. 좀 생각 뭔가 약간 복잡하죠 얘들아. 좀 생각해. 그죠? 얘들아 플러스 5번 볼게요. 아까 말했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바로 이렇게 소비 전력이랑 저항,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저항값 때문에 설정되는 건데 이 소비 전력이 큰 애들 바로 빨간색 표시 5등급으로 밀려요. 그래서 너희들 실제로 우리가 소비 전력이란 개념을 몰라도 5등급 돼 있으면 어때? 실제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그 물체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기업에서 막 저항값이 크고 막 싸구려 물품 써도 안 쓰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꼭 붙여줘야 돼. 이거 안 붙여주면은 우리한테 불법이야. 왜? 소비자를 기만한다 이거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거 읽을 줄 몰라도 우리는 이걸 보고 대충 알 수 있어. 그래서 1등급이면은 나름 에너지 효율이 좋은 편이야. 오케이, 쌤 다 했고 근데 왼쪽 3번 볼게요. 전기 에너지 효율적인 사용 볼게요. 아까 했었는데 쌤이 자 전기 에너지를 썼어. 자 전자를 흘려줘가지고 에너지를 가했어. 근데
열도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운동도 해. 자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쓴 거는 뭐야? 운동 에너지. 봐봐. 얘 우리가 실제로 이 프로펠러를 돌린 걸 운동하는 에너지라 해서 운동 에너지 부르는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데들아 열이랑 실제로 소리가 우리가 선풍기를 쓰는데 이유가 있어? 너는 선풍기 뜨는데 아 따뜻해 하면서 쓰는 사람이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가 어제. 그래서 실제로 선풍기를 쓸 때는요 당연히 소리와 열이 적게 나오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잘 되는 게 바로 효율이 좋은 거야. 바로 그게 이거야. 봐봐. 얘는 지금 왜 30W가 필요한 줄 알아? 이 지금 에너지를 초당 30J를 가했을 때 얘는 분명히 그럴 거야. 얘는 뭐 프로펠러가 돌면서 에너지로 뭐 10줄 나가고 초당 그리고 또 소리도 한 5줄 나가고 운동 에너지는 15줄밖에 못 쓰는 거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얘는 뭐죠? 초당 초당 뭐 한 3줄. 나머지 소리와 열은 1줄. 이때 얘는 실제로 10줄이랑 5줄은 너무 필요 없이 나가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데는 초당 15줄을 전환시켰어. 근데 얘는 거의 대부분 75%는 다 운동하는 데 썼어. 근데 얘는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 25%밖에 안 나왔어. 얘는 비효율적인 게 지금 30줄이었으니까 15, 15니까 얘는 50%가 필요 없이 나갔지. 얘는 25%가 필요 없이 나갔지. 그래서 당연히 얘가 더 효율이 더 부른 거죠. 안 어렵죠 얘들아? 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자, 둘 다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안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 봐봐. B는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똑같이 3주 썼고 초당 얘도 똑같이 3주 썼어. 자 이때 누가 더 효율 좋은가? 당연히 자 운동하는데 둘 다 3주 썼어. 그럼 A가 효율 좋을까? B가 효율 좋을까? A? 봐봐 A는 지금 초당 30주 먹었지. 얘는 초당 4주 먹지. 근데 얘는 둘 다 똑같은 운동을 하는 날개가 얘는 지금 그치 27줄은 그냥 의미 없이 나가버린 거야. 한마디로 이 기업은 진짜 나쁜 기업인 거지. 이해했어 얘들아? 이 기업은 27줄이 그냥 의미 없이 빠져나간 거야. 그냥 대충 하는 거야 대충. 저항이 세게. 근데 얘는 어때? 야 1줄만 열이랑 소리가 나고 나머지 3줄은 다 프로펠러가 잘 돌아오게 만들었어. 엄청나게 고기술이 들어간 거야. 안 그렇잖아? 안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운동 같을 때 누가 더 효율 좋냐? 그러면 당연히 B로 고르면 되는 거야. 안 그렇지 얘들아? 자 너희들 다 했고 그 2번 얘들아 3번이 2번 알고 볼게. 마지막 효율적인 전기 에너지의 사용 볼게요. 근데 이거만 쉽게 전기구 성능이 같을 때 소비 전력이 작은 게 효율이 좋다. 아까 말했지. 만약에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근데 근데 운동을 똑같이 하는데 그럼 무조건 소비 전력이 작은 애를 다 고르면 돼요. 쉽지 이거는 맞지? 그래서 실제로 알고 볼게 얘들아. 1500W, 1600W 뭔 뜻이야? 1500W는 초당 1500줄 쓰고 1600은 초당 1600줄 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써야 돼? 1500W인 주전자를 써야겠죠. 맞죠 얘들아? 우리가 주전자를 쓸 때 초당 에너지가 많이 먹으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지? 그래서 항상 작은 거 골라줘야 된다. 얘들아 힘들어. 자 너희들 그 98쪽 넘겨볼게요. 이제 곧 다 했어. 98쪽 저항 전류 전압 사이의 관계. 이거는 그냥 일단 검사한 건데 좀 빨리 말해볼게 얘들아. 짧은 니크룸선, 긴 니크룸선. 니크룸선이 뭔지 하면 너희 혹시 니켈, 크로뮴 혹시 너희 그 뒤에 책 보면 크로뮴이랑 니켈의 원소가 있단 말이야. 그걸 두 개 섞은 게 니크롬선이야. 니켈, 크로뮴. 알았지 얘들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썼어. 그러니까 그런 장치야. 왜 썼을까? 얘가 실제로 저항이 좀 뭐랄까 이 두 개 섞었을 때 저항이 조금 작은 물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두 개 물체를 보통 써서 실험 많이 해요. 알겠지 얘들아? 자 여기 딱 봐봐. 짧은 니크룸선은 57A 미리암페어 흘렀어. 책봉 나올 때 긴 니크룸선은 28 미리암페어가 적혀 있어. 거의 짧은 니크룸선 얘들아 전류가 몇 배 더 흘렀어? 대략 2배. 자 짧은 니크룸선이 몇 배 짧을까? 길이가 2배 짧아요. 자 봐봐 얘들아 물질 똑같지? 그치? 그러면은 뭐만 다른 거야? 길이만 다르지?
자, 문제 봐봐 얘들아. 전압을 둘 다 1.5V. 봐봐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전류를 구할 때 전압이랑 비례하고 저항이랑 반비례하지. 이거 기억나지? 오늘 없지? 근데 전압 같아. 저항만 다른데 짧은 니크lum선이랑 긴 니크lum선은 둘 다 니켈 크로뮴이라는 원소와 똑같아. 똑같지? 그럼 얘들아 저항은 뭐에 영향받는 거야? 저항 다시 오랜만 볼까? 저항은 길이가 길면 저항값이 커지고 반면들이 커지면 저항값 작아지지. 그쵸? 자 이때 너희들 짧은 니크lum선은 몇 배로 짧아졌기 때문에 전류가 몇 배로 왜 뜬 거야? 자 다시 봐봐. A는 실제로 짧은 니크lum선 전류가 2배 커졌지. 그럼 뭔 뜻이야? 길이가 2배 작았다는 뜻이야. 그럼 저항값이 2배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얘 값이 2배 작아졌기 때문에 전류가 2배로 뛰어버린 거지. 이해했어 얘들아? 그래서 자 문제를 볼게. 그럼 문제 볼게. 자 이런 실험할 때 얘들아 긴 니크lum선이랑 짧은 니크lum선 단면적을 얘들아 크기를 다르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맞지? 조건을 똑같이 해야지만 우리가 길이 때문에 저항이 정말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지고 길이가 짧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커지고 알 수 있지. 맞지 얘들아? 좀 힘들지? 쌤이 이거 하고 너희들 그 뭐냐 그 쌤이 자기력 하려 했는데 자기력 그것도 어려운데 근데 자기력 하지 말고 중간에 조금 리프레시 하도록 쌤이 좀 쉬운 거 좀 앞에 부터 좀 해야겠다. 너희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알았지? 너희들 요거 지금 어른만 아니고 지금 짧은 니크lum선과 긴 니크lum선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짧은 니크lum선이 길이가 짧으니까 저항값 작다. 그거 표현한 거야 실험이. 알겠죠? 이거 문제 풀어와야 돼. 자 실험 2도 해볼게. 아래 거 실험 2 전압과 전류가 관계 해볼게. 지금 전압을 2배로 늘리면 늘릴수록 전류가 2배로 늘죠? 아까 배웠지? 이거잖아. 오늘 없지? 전압이랑 전류는 비례합니다. 나오고 있죠 책에 그림에. 자 너희들 그 탐구 B 넘겨볼게요. 99쪽에 빨리 와봐 얘들아. 이거 하고 시게 저항의 직렬과 백렬을 볼게요. 너희들 실제로 가는 그냥 연결해놓고 나는 지금 잠깐만 얘들아. 나는 지금 직렬, 다는 지금 백렬이지 맞지? 책 봐봐 얘들아. 그림 위에 봐봐. 나는 지금 직렬인데 직렬을 연결하면 얘들아 전압이 각자 쓰여 다르게 쓰여? 각자 쓰이죠. 그럼 밝게 어두워져 밝아져? 어두워지지. 왜? 전체 저항이 커지면 어떻게 돼? 자, 전체 직렬 연결하면 저항이 커지면 전류값 적어져. 적어지지. 그치? 또 전압도 다르게 쓰이지. 그래서 당연히 밝기 어두워지는 거죠. 안 어렵죠? 자, 오른쪽 볼게. 다. 얘들아, 밝기는요, 전류랑 전압이랑 영향받아. 알겠지? 특히 전류 보고 알 수 있어, 전류. 자, 너희들 다 볼게. 다는 얘들아 왜 밝기 똑같아? 다 전압을 똑같이 눌러줘 안 눌러줘? 다 똑같이 전압 들리지. 그래서 밝기는 같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100쪽 봐봐. 100쪽. 빨리 와봐. 100쪽 빨리 와봐. 이거 쉽고 얘들아 마지막에. 이거 쉽고 얘들아 진짜로. 자 이쪽 와봐. 저항의 크기 구하기 볼게요. 너희들 그 전압이랑 전류 왼쪽 유형 1번 잠깐 쌤이랑 같이 빠르게 풀어볼게. 쉬워 얘들아. 할만해요. 봐봐. 너희들 지금 X값이 전압이고 Y값이 전류야. 근데 너희들 이 기울기가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어떤 전압이 2V일 때 전류가 1A예요. 자 이때 너희들 저항값 어떻게 사네? 저항값 빨리 구해봐 얘들아. 전압이랑 비례하고 전류랑 반비례하지. 그치? 그럼 자 전압이 2 전류가 1 저항은 2ohm이죠. 맞죠? 근데 얘들아 문제 잠깐 봐봐. 너희들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 자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자 이거 A라는 어떠한 도선, B라는 어떠한 도선, C라는 어떠한 도선. 자, 너희들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이 중에서 저항값이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보면 너희 뭐라 말할 거야? 자, 봐봐. 너희들 이 기울기만 달라졌지, 맞지? 기울기는 왜 일정하면 너희들 알다시피 저항은요 전압이랑 비례하고 전류랑 반비례하는 일차원수 형식이잖아, 맞지? 그래서 당연히 기울기가 일정 나타나는데 이 기울기에 대해 뭘 의미해? 봐봐, 얘들아, 기울기 수학에서 A 기울기를 어떻게 생각해? 수학에서 X는 Y신방이지? X가 뭐야? 뭐 얘들아? 볼트죠? Y가 뭐야 얘들아? 전류죠? 얘들아 이건 뭐야? 봐봐, 저항은 전압이랑 비례하고 전류랑 반비례하지. 근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역수치했지.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해? 저항분의 1, 저항의 역수를 의미하지. 맞지? 자, 문제 내볼게 얘들아. 이 기울기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들아, 너희들 저항값이 커지는 것과 작아지는 것과 저항값이 커지는 거야. 왜? 왜? 이거 뭐야? 역수 취하면 반대로 되지. 너희들 봐봐. 이게 거꾸로 있어. 다시 거꾸로. 거꾸로 하면 너희들 아는 전류분의 전압은 저항이잖아.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은 기울기가 저항이지. 그러면 이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거잖아. 맞지? 같은 전류당 전압이 커지니까. 근데 얘는 반대로 저항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봐봐. 저항분의 1이니까 이 기울기값이 작아지면 봐봐. 이 값이 작아지면 분모값이 커지면 안 커지는 거야? 커진 거지. 애들 많이 틀린데 알았지? 이 기울값이 작아진다는 말은 이 값이 작아지는 거지. 맞지? 근데 이 값이 작아진다는 말은 분모값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작아질수록 저항이 크고 기울기가 커질수록 저항이 반대로 작아지는 거야. 어떨 때? 전압이 X값이고 Y값이 전류로 치환했을 때. 그래서 이 문제, 표 문제 풀 때 너희들 X랑 Y가 뭘로 바뀌었는지 안 보면 다 틀릴까 안 틀릴까? 다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이때 누가 제일 저항 커? 얘가 지금 X가 전류고 Y가 전압이야. 누가 제일 저항 커? A, B, C 중에서. 다시 또 크게. C 정답. 왜? 전류분의 전압은 자, 저항이랑 반비례하지. 전류는 전압이랑 비례하죠. 그래서 기울기 커지면 전압 커지지.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하시면 이거 그냥 그리세요. 알았지? 너희 그 기울기 구하니까 알겠지? 헷갈릴 필요 없어 얘들아. 그냥 수학이야 수학. 오케이. 자, 다 했고. 자, 유형 2번 뭐가 얘들아? 아까 했던 말이야. 전류분의 전압은 기울기 값이 저항을 의미하다 보니까 기울기가 큰 값이 저항이 크다.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다. 비교하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아래 거 얘들아. 거꾸로 있어. 전압 X값이 전압이고 Y값이 즉 전류야. 그럼 어떻게 돼? 저항분의 1이지. 그럼 기울값이 작아지면은 저항값이 커지죠. 이 값이 작아져야 되니까 기울값이.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무조건 X랑 Y랑 꼭 봐주세요. 얘들아 우리 책 지금 모두 다 이거 자기장 같이 해야 되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이 자기장만 하고 다음 주부터 쌤 쉬운 거 좀 할게요. 알았지? 원래는 이거 한 다음에 별 하려고 했단 말이야. 별이 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좀만 쉬었다가 얘들아 자기장 해야 될 것 같아. 106쪽 얘들아 펴볼게. 106쪽. 핀 상태로 얘들아 쉴게요. 다 했어 얘들아. 거의 다 했어. 어려운 거 다 했어. 2학기 때 제일 어려운 게 전기와 자기야. 알았지? 얘들아 지금 자신 없는 사람들 너희들 자신 없는 사람들 지금 빨리 문제 풀어도 좋아요. 아니 미안하다. 쉬어다. 너 쉬다 힘들잖아. 잠깐만 보준아. 얘들아 숙제도 미리 내주자면 너희들 그 시험 대비 교재 뒤에 거 있지. 뒤에 거 한번 펴볼 수 있어 얘들아? 지금 숙제 먼저 하고 얘들아 칠게요. 맨 뒤에 거 펴봐 얘들아. 오늘 배웠던 거. 얘들 솔직히 전기 발생을 할 만하지? 그치? 전기 발생을 건너뛰고 53쪽에서 59쪽까지는 필수로 하자. 알았지? 해봅시다. 알았죠? 그리고 지금 앞에 거 지금 문제 풀어오면 쌤이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니까 질문 한 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얘들아 좀 힘드니까 쉬어. 알았죠? 잠깐만 쌤 이게 너무 그렇게